먼저 산출물 파일들을 볼게요. 원본 소스 파일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 밑에 우리가 만든 mp0219 폴더 하위에, 자, 여기 있는 소스가 원본 소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제너레이트 된 소스는요, mptest라고 하는 저희 교육자료 밑에 mptest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산출물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터를 빵 했을 때 교육자료 밑에 mptest 밑에 mp019를 들어가 보시면 html 파일과 JSON과 이 JS로 변환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work라고 하는 폴더 하위에 xfdl.js를요, 제가 노트패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노트패드로 열어보는 순간, 요게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i브라우저나 천용 브라우저나 크롬에서나 다 볼 수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문제라기보다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제가 배웠던 부분들은, 분명히 기능 부분을 담당하는 아이들은 JS, 자바스크립트가 맞아요. 근데 화면의 틀을 담당하는 HTML 뼈대가 안 보입니다. 뼈대가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나요? 바로 자, 하나만 더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제공하는 엔진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소스가 이 제너레이트 된 소스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넥사크로 14LIB라고 하는 이 폴더요. 이 넥사크로 플랫폼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한 버튼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가볼까요? 넥사크로 14LIB 안에 컴포넌트 안에 컴컴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버트.js부터 해서 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의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JS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잘하면 UI를 까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정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런티는 안 돼요. 수정하시면 개런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패치하고 난 다음에 또 수정된 아이들을 또 넣고 쓰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엔진들을 한번 까보시면은 프로젝트에서 시간이 남으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는 혹시나 저희 기술지원센터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엔진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소스 덕에 i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다고요. 바로 퀵뷰.html이나 index.html을 확인하게 되면 이 아이가 처음에 구동되면서 어떻게 들고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전체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index.html을 볼게요. 자, 보시면 엔진 라이브러리들을 한 번에 쭉 들고 올라오네요. 그죠? 넥사크로 14LIB에 있는 이 파일들을 마구마구 가져와서 결국 나중에는 XADL을 띄워줄게요 라고 해서 load.xadl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XADL을 띄우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됩니다. 저 엔진저들을 마구마구 가져와서 쓰겠네요. 나중에 배포하실 때는 저 아이의 사이즈가 일반 제너레이트 했을 때보다 사이즈가 많이 줄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JS로 변환된 요 소스 파일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근데 개발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원본 소스 파일은 툴을 통해서 제너레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JS 파일로 변환 가능해요. 근데 자, 이 제너레이터로 JS로 변환된 요소 파일을 원본 소스 파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사이트들을 물론 이런 사이트는 거의 없겠지만 저희 화면을 다 개발하고 나서요. JS 파일만 저희가 서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 소스 수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XFDL, XML 원본 소스가 있어야지만 소스 수정이 가능해요. 제너레이트 된 소스들은 원본 소스를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형상 관리하실 때 SVN이나 이런 걸 관리하실 때는 제너레이트 이전에 원본 소스 파일 잘 관리해 주셔야겠죠. 이 아이를 툴에서 사용하는 소스. 그리고 실제 웹서버, 고객들이 바라보는 웹서버 환경에 올라가는 소스들은 제너레이트 되는 소스. 자, 이렇게 산출물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지금 this.alert이라고 하는 UI를 찍어봤는데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함수, 글로벌에 있는 변수를 접근했었을 때는요, 자, this.trace라고 하는 함수를 찍어보려고 했더니 this.으로 안 나와요. 왜요? 이 trace라고 하는 함수는 어플리케이션, 글로벌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app 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 치시고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엔터를 눌러서 trace 하나하나 외워서 쓰실 필요 없어요. 점 찍어서 나오는 걸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오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안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헬로우를 찍기 전에 한번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전체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A 키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슬래시 버튼만 한 번만 누릅니다. 주석 처리가 된 거예요. 주석을 해제할게요. Alt 키를 누르시고 슬래시 주석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this.alert이라고 되어 있는 UI 한 줄만 주석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this.alert 요 한 줄만 선택하시고요. 슬래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슬래시 별 슬래시 자바스크립트의 주석 처리 방법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저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브라우저 하나하나마다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고요. 런타임을 선택합니다. 자, 런타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퀵뷰를 클릭할게요. 저 트레이스가 어디 찍히는지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헬로 안녕을 마구마구 지금 클릭하시고 계시죠? 마구마구 클릭할 때마다 하단의 아웃풋 창에 마구마구 찍히나요? 안 찍히시는 분들 있죠? 이상하다, 나는 안 찍히지? 그런 분들은 바로 이렇게 실행하신 거예요. 런타임이 아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요. 자, 퀵뷰를 실행해 보시죠. 오케이.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찍힌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찍히지? i 브라우저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헬로 안녕을 마구마구 클릭합니다. 하단 부분에 아웃풋 창이 안 떠요. 왜요? 브라우저로 구동해 있을 때는요. 자, F12키를 누르시고요.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의 단축키죠. 각각 그 브라우저마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이라고 하는 창에서 저 트레이스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브라우저에서 트레이스를 확인하실 땐 하단의 아웃풋 창에서 보이지만 i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사파리 전부 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에서 저 트레이스 로그가 찍히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더니 아까 알람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던데요. 그럴 때는 캐시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 네트워크에 이 캐시 날리기, 브라우저를 캐시를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트레이스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화면 소스를 수준에서 올려놨는데 저 캐시가 날아가지 않아가지고 이전의 소스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브라우저는 여기까지예요. 이 알럿과 트레이스라고 하는 UI들만 앞에 스코프를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써야 되는데요. 얘네들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트레이스를 찍을 때 앞에 어플리케이션을 생략할 거예요. 왼쪽에 산출물들을 쭉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XPRJ를 구동했을 때 프로젝트의 명칭을 보실 수 있고요. 자, 타입 디피니션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타입 디피니션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Edit Type Definition 해서 첫 번째 오브젝트라고 하는 아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div부터 끝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22번째 전부 다 똑같이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나요? 기억해 주세요. 자, 오케이. 저희는 막강한 기능의 컴포넌트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탭에 있어야지만 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div부터 시작해서 버튼에서 끝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데이터셋입니다. 바로 타입 디피니션에 오브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컴포넌트가 아이콘들이 등록되면서 우리가 화면에서 쓸 수 있게끔 사용이 가능해요. 한번 추가해보죠. 타입 디피니션을 더블 클릭해서요. 자, 오브젝트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add를 클릭하면 그냥 여기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대체 어디 있길래요? 모듈에 있어요.
자, 모듈수, 묶어놓은 아이들입니다. 이 JSON 파일들은 렉사크로 14 LIB 폴더 안에 하나 담겨 있어요. 그 안에 com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comp.json을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show JSON이라고 하는 요 버튼 같지 않은 찾기 버튼을 빵 클릭해 보시죠. show JSON. JSON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셋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숨어있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컴포넌트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뭘 써볼까요? 자, 아래에서 쭉쭉쭉쭉쭉쭉. 오, 요거 좋네요. 자, 트레이스 위에 웹브라우저.js 웹브라우저를 가져다 써볼게요.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요 스펠링을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웹브라우저 컨트롤 C 복사하셨으면 자, 이 창 X 버튼 닫아주시고요. 오브젝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타입 데피니션 파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add를 클릭해놓고 이렇게 컴포넌트 0, 클래스 네임 0 이런 형태로 그냥 OK로 닫아만 놓으시면 나중에 화면을 띄울 때 이상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입 데피니션 기능 부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웹브라우저가 들어왔네요. 클래스 네임 0에는요, 앞에 넥사크로 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넥사크로 점. 컨트롤 V.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콕 찍었을 때 디폴트 위스와 사이즈를 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중요한 기능들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미지 요 아이콘이 상단에 아이콘으로 존재할까요? 오케이. 자, 상단에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나요? 자,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앤 드래그. 자, 여기에 화면을 띄우고 싶어요.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거요. 부분에 URL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보시면 http:// 해서요. 여기에다가요. 다음 점넷 엔터. 자, 저장하시고요. 런타임 전용 브라우저입니다. 퀵비를 실행해서요. 저 웹브라우저라는 컴포넌트의 다음이라고 하는 아이, 네트워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HTML 태그가 담겨있는 아이들을 가져다 쓸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막강한 기능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했는데 별로 없어 보여요? 필요한 것들은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이런 것들은 타입 디피니션에 오브젝트에서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입 디피니션 더블 클릭해서요. 자, 이 오브젝트와 그러면은 모듈수와 오브젝트는 전부 다 넥사크로 14 LIB라고 하는 엔진 차원 모듈에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토콜은 나중에 필요한 사이트에서만 써요. 그래서 요거는 스킵할 겁니다. 서비스는 저희가 베이스와 워크라고 하는 워크를 추가해 봤었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창을 닫은 다음에 제가 옆에 개발자를 보니까 협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크라고 하는 아이 말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워크2라고 하는 아이를 가져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안 보이는데. 형상관리 통해서 워크2라는 물리적인 폴더와 파일들을 담아 보겠어요. 자, C 드라이브 밑에 원본 소스 파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C 드라이브 밑에 mp0219라고 하는 폴더로 접근해 봅니다. 원본 소스 파일이에요. mp 테스트 아닙니다. C 드라이브 밑에 mp0219입니다. 여기에 워크2가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워크라는 아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붙여넣기 하셨으면 워크 그리고 복사번을요. 워크 숫자 2를 붙여서 워크2. 자, C 드라이브 밑에 워크2 C 드라이브 밑에 mp0219라는 우리 프로젝트 폴더 하이에 워크2가 생성이 됐어요. 이제 옆에 개발자랑 물리적인 폴더와 화면 파일이 똑같이 됐으니 당연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 큰 오산이에요. 그래도 안 보인다. 분명 프로젝트를 리프레시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자, 프로젝트 우클릭하셔서요. 자, 리프레시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리프레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워크2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나요? 바로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 그룹에 워크2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요. 애들을 클릭해서 자, w 대문자 ork2 w 대문자 ork2 슬래시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추가한 건 타입 디피니션을 더블 클릭해서 서비스라고 하는 탭 메뉴를 클릭해서요. 거기에 add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서비스 그룹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요. 타입 디피니션에 서비스 그룹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럼 물리적인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까지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없을 경우에는 알아서 그 폴더를 생성해주는 I, 바로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I나 크롬에서 쓰는 게 아닌 전용 브라우저에서 자동적으로 DLL 엔진전을 받고 싶어요. 안드로이드, iOS 앱을 자동적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세팅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스킵. 나중에 배포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타입 디피니션 엄청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이 I는요 공통 UI 개발자분이나 PL분 한 분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능 부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파일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베리어블스 우클릭을 하셔서요. 인서트 글로벌 베리어블 아이템에 변수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베리어블 id 값을요. 앞에다 g를 붙여서 v 언더바 id. 자, 앞에다 g를 왜 붙이나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시면 변수나 함수나 이런 데 붙이는 명령 규칙 가이드가 있어요. 그 아이를 보시면 거의 글로벌 변수들은 전부 다 g를 붙입니다. 자, init value 값이라고 하는 i가 init value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i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지만 전 찍어보기 위해서 대문자 ab 1, 2, 3. 자, 쿠키를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true와 false라는 값. 자, 그럼 gv 언더바 id를 가져다 쓰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상단에 아스테리스크 저장. 자, 워크 밑에 있는 frm hello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열어봅니다. 자, 버튼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요. 자, 헬로 안녕 밑에다가 한 번 더 콕 찍어 봅니다. 자, 이 버튼 01이라고 하는 아이에 F2, F2 키를 눌러서 글로벌 엔터. 이 컴포넌트의 텍스트 명칭을 바꿀 때는 F2를 눌러서 버튼의 텍스트 명칭을 바꿀 수 있구나. 또 하나,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알아서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우선시 설정이 되는 이벤트가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텐츠 에디트 해서요, 다른 속성이나 아니면 헤더, 바디를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는 팝업창이 뜨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변수를 가져오는 방법과 get하는 방법과 세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로 찍어볼게요. 자, 트레이스는 앞에 스코프를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때 이전의 제품들은요, gv 언더바 id만 찍으면 됐지만 맥사크로 플랫폼부터는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점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점 찍었을 때 아쉽게도 우리가 만든 gv 언더바 id는 자동 완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점 찍으면 그냥 가져오면 되는구나. 근데 이전에 마이 플랫폼이나 X 플랫폼의 제품들은 앞에 스코프를 생략해도 무관했었어요. 그래서 요놈이 화면에 있는 변수인지 글로벌에 있는 변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명규칙을 쓸 때 G를 붙이면은 요놈이 글로벌에 있는 변수, 글로벌에 있는 함수,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셋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규칙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gv 언더바 id 값을 세팅하고 싶어요? application.gv 언더바 id 값을 세팅하고 싶어요? 변수를 세팅하고 싶어요? 는 대세트. 자, 저장하시고요. 퀵비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글로벌을 한번 클릭하면 A123, 두 번째 클릭하면 테스트 당연히 찍히겠죠. 그죠?
근데 이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i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전까지 항상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죠. 마구마구 이 안에다가 담아놓고 쓰게 되면은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로딩 속도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아이들만 글로벌 변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꼭 필요한 아이들만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데도 마구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화면에서 마구마구 분리해서 화면으로 박는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다 쓰시기. 자, ADL, Application Definition Language의 mainframe과 그 안에 있는 child frame을 확인해보자. 자, 일반 개발자분들은 이 child frame만 기억하셔도 돼요. child frame, 요 놈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죠. 자, 이 child frame이라고 하는 UI는요, 화면을 담을 수 있는 최소의 프레임. 자, 액션 아니고요. appearance라는 그룹에 폼 URL이라고 하는 속성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URL 값을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대체 이 child frame이라고 하는 아이에 왜 저 폼 URL 값을 세팅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 퀵뷰라고 하는 아이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작업한 단일 화면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고객이나 사용자분들이 바라보는 화면은요, 바로 요 놈이에요. 런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실행했을 때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나요? 런치 프로젝트를 빵! 클릭해 보시죠. 이상하다. 지금까지 개발된 화면이 몇 개인데 화면을 볼 수가 없네. 왜 그럴까요? 아, 차일드 프레임에 어떤 화면을 띄워줄래? 라고 하는 설정 값인 폼 URL 값이 비어있을 경우 드롭 버튼을 클릭해서요. 워크 콜론 해서 화면을 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화면의 규칙도요. 제가 분명히 C 드라이브 밑에 물리적인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요. C 드라이브로 접근하는 게 아닌 서비스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프리픽스 id 값과 콜론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확장자까지 붙여주시면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서비스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 워크 베이스 워크 투 콜론으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DL 부분이 지금 아스테리스크 별표 모양이 뜨네요. 저장해주세요. ADL을 선택하시고 저장하셨으면 이제 런치 프로젝트를 빵 실행하겠습니다. 퀵뷰가 아닌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하더라도 이제 빈 화면이 아닌 헬로 화면을 뜨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고객들도 사용자들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에 갔더니 워크형에게 차일드 프레임이 없어요. 프레임셋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사님한테 배웠을 때는 메인 프레임 그리고 우클릭했을 때 인서트 프레임으로 할 수 있는 프레임셋, V 프레임셋, H 프레임셋, 타이틀 프레임셋 이 프레임셋들에는 전부 다 화면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화면을 담을 수가 없어요. 화면을 담을 수 있는 최소의 기본 단위 프레임은 이 차일드 프레임만 존재합니다. 이 아이를 동적으로 생성하면서 작업하는 부분은 내일 보여드릴게요.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디자인 탭으로 돌아와 봅니다. 화면과 관련이 되어 있는 테마스라고 하는 CSS 부분을 볼게요. 테마 파일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볼드체로 진하게 되어 있는 이 테마 파일의 CSS 문법을 따라합니다. 자, 블랙.x 테마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두 번째는 set as active 테마를 선택하시면 이 테마 파일에 있는 CSS 문법 그리고 이미지들로 화면을 어둡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볼드체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바로 디폴트.x 테마를 우클릭해서 set as active 테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파일을 마구마구 변경하다가 저장을 안 하시면 나중에 화면을 실행했을 때 뻘겋게 화면이 뜰 수 있어요. 그럴 땐 ADL 파일, 수정 중이었구나. 저장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테마가 제너레이트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파일인 XADL 파일, 어플리케이션 디피니션 랭귀지. 근데 X가 붙었어요. XML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랭귀지 파일이었습니다.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워크 2라고 하는 아이 서비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이 있습니다. FRM 헬로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 아이를 복사해서 Ctrl C, Ctrl V. 자, FRM hello.copy F2를 눌러서요. 대문자로 BC 01010101 이런 식으로 코드 값으로 되어 있는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처럼 화면들이 있다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화면 잘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그놈을 그냥 카피해다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PC01010101이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확인해 봅니다. 자, 더블 클릭했더니 PC010101 화면이 떴어요. 근데 이 화면을 굳이 들어가 봐야지만 헬로 화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들어가지 않고 관리를 따로 하고 싶은데 오른쪽에 이게 무슨 파일이다 라는 명칭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new 폼이라고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툴을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이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 자, 오른쪽에 요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오른쪽에 세 번째 툴스에 옵션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툴을 설치하게 되면 왼쪽에서 제너레이터 말고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이요. 처음엔 논값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팅돼 있으신 분들은 FDL 파싱 부분이 올로 돼 있고요. 쇼 타이틀 부분이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이 화면을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타이틀 텍스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OK. 자, 여기 폼을 바탕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마우스로 한번 찍으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좀 더 내려가서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아이에 타이틀 텍스트가 있습니다. 뉴 폼을요. 저 헬로우 화면이에요. 엔터를 빵 치는 순간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헬로우 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10,000번 이상의 화면들, 엄청나게 많은 수의 화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FDL 파싱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툴을 빵 켰을 때 이상하게 프로젝트가 잘 안 열립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저 FDL 파싱 다시 한번 툴스의 옵션스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에 옵션 부분을 논으로 바꿔주세요. 화면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이 아이를 논으로 바꿔서 띄우시는 게 훨씬 더 프로젝트를 띄우는데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